시선집중 강조 2부 시작합니다. 민주평화당이 어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이로써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은 완전 결별이 됐고요. 국회는 일단 4당 구도로 재편이 됩니다. 민평당 초대 대표에는 조배숙 의원이, 그리고 원내대표로는 광주 출신의 장병환 의원이 지금 선출이 됐다고 하는데요. 민주평화당, 제대로 된 개혁 정당을 만들겠다는 그런 당 운영 계획을 펼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민주평화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경환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최경환 의원입니다. 네. 어제 지금 창당대회를 가지셨고, 오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 오늘은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와서 현충답 참배하고, 김대중 대통령 묘소에 참배하고, 지금 김영삼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 중에 이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네. 날씨는 굉장히 추우실 텐데 아침 일찍부터 같이 행보를 하고 계시네요. 많이 춥습니다. 예. 네. 그럼 의원분들 거의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 오셨습니다. 네. 네. 어제 이 창당대회 분위기도 좀 듣고 싶은데 어제 분위기는 어떠셨어요? 예, 저희들이 2월 1일 날 시도당 5개를 창당했어요. 서울, 경기, 광주, 전남, 전북. 네. 그래서 시도당의 당원들 2, 3천 명이 국회에 오셔가지고 아주 열기가 아주 넘쳤습니다. 행사를 잘 치렀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 대표들도 오시고, 네. 미국, 일본의 대사관의 직원들도 오시고, 그래서 성황리에 잘 마무리했습니다. 네. 민주평화당, 이제 새로운 당으로 창당을 하고 출범을 하셨는데 이 창당의 의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이 민주평화당의 창당은 국민의당에서 떨어져 나온 거지 않겠습니까? 네. 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런 민주평화당을 선택하게 된 것인데요. 저는 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안철수 유승민의 통합당이 보수 진영을 강화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그래서 민주평화당의 창당은 진보와 개혁 정치 진영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또 하나는 국민의당이 호남의 선택을 받아서 만들어진 당인데, 네. 호남과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민주평화당을 통해서 호남 정치를 재구성한다. 호남의 국익과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네.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이 애초 창당을 할 때도 개혁정당으로서 이 제3정당으로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겠다라고 출범을 했었는데 그 역할을 충실히 못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한 2년 동안 했는데 많은 역량이 부족했고, 네. 또 하나 바른정당과의 통합 과정에서 노선의 일타, 네. 노선의 이탈, 네. 그리고 주요 지지 기반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특히 호남 지역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그 정치 행태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의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민주평화당과 이 국민의당, 지금 미래당으로 가겠다는 당의 가장 큰 경계점은 노선의 차이고, 민주평화당은 진보 개혁이고, 그다음에 지금 네. 미래당으로 가겠다는 안철수 중심의 이 국민의당은 보수 쪽으로 지금 기울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갈라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미 건가요? 언론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 국민의당의 최근의 행보와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당의 주요 인사들이 언행들을 보면은 보수 우경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관계나 지금 평창 올림픽을 보는 태도나 네. 이런 점에서 그런 보수 우경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예초에 정체성과 다른 유승민의 바른정당과의 통합 과정에서 애견됐던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결국은 호남의 지지 기반, 국민의당의 지지 기반이었던 호남의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안철수의 대표의 이 국민의당은 결국 탈호남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을 제3당으로 만들어준 것은 광주와 호남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유권자들에게, 호남인들에게 충분한 이해도 거치지 않고
호남인들이 바라는 민주개혁의 방향과 다른 노선을 선택하면서 일종의 그럼 이게 배신의 정치라고 보는데요. 호남을 좀 배신했다, 등을 돌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당명에 관한 이야기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이라고 당명을 정하신 뭐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라고 하는 가치, 또 평화라고 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서 그 이름을 지었는데요. 민주라는 말에는 우리가 특히 경제민주화와 정치민주화, 뭐 경제민주화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과 계층 각종 차별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자는 의미고요. 특히 정치개혁 부분에서 대통령 분권 개헌, 지방 분권 개헌, 그리고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선거 제도 개혁, 이런 그 정치적 민주개혁에 앞장서자는 의미가 있고, 네. 평화는 말 그대로 남북 화해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자, 이런 의미를 담아서 민주평화당이라는 당명을 짓게 되었습니다. 네. 원내 이 교섭단체를 이룰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의원 숫자 20명을 채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예. 어떻습니까? 현재 15분 지금, 참여하신 예, 거죠? 예. 그렇죠. 15분인데 비례대표까지 해서 3분이 있기 때문에 18명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오시려고 하는 분이 2분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특히 비례대표 의원들의 당적 정리 문제로 지금 안철수 대표가 붙들고 있는데, 인질처럼 오래 가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요. 네. 조만간 그 비례대표 당적 문제가 정리되면은 교섭단체 등록도 충분히 가능하다.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15분 참여하셨고, 비례대표로 뜻은 같지만 참여를 아직 못하고 계신 3분이 있고, 그러더라도 2명 정도의 의원이 더 이렇게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네. 어떻습니까? 뭐, 최근에 언론에서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이제 그 바른정당과 그 국민의당의 통합이 13일 날 이루어지는데요. 네. 그 13일 전후로 아까 말씀드린 2-3분의 의원님들이 다른 선택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더 그 합류하실 분들이 있다면 어떤 분이 있는지 이야기도 해 주실 수 있나요? 뭐 그분들의 제가 네.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러는데요. 일단 그 전라북도의 이영호 의원께서도 저희 이제 그 마음 주셨고요. 네. 예, 전남에 또 한두 분 의원 더 이렇게 전남의 의원, 비례대표 의원 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오랫동안 함께 또 정치를 해오셨던 이 호남의 중진 의원, 박주선 의원, 뭐 김동철 의원, 주승용 의원 같은 분은 결국은 미래당 안철수 대표와의 함께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좀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매우 아쉽습니다. 이렇게 광주, 전남, 호남이 하나로 함께하면 참 좋고, 또 주민들의 요구도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분열을 하느냐, 함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광주 호남의 민심을 볼 때에 그 그분들의 선택이 과연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건지 좀 의문이고요. 네. 앞으로 어떤 자신들이 가질 정치적 유치도 고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이라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모두에서 이 지금 민주평화당의 어떤 노선 자체를 진보 개혁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하고 많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어떤 관계 설정은 어떻게 가져가시느냐, 이 부분도 지역민들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 뭐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견제와 경쟁입니다. 그리고 협력과 경쟁 관계라고 보는데요. 정치적으로는 경쟁하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회개혁과 정치개혁, 촛불 민심을 반영한 사회개혁 부분에서 저희들도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또 지역민의 요구들이 그렇게 협력하면서 경쟁하라는 게 그 요구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협력하되 잘못된 방향으로 또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 견제를 해나가고 요구하는 이런 관계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당을 함께하는 합당 가능성도 있나요? 절대 그러진 않습니다. 또 지역민의 요구도 다르고요. 합당은 과거처럼
어느 특정 당만 있는 경쟁이 없는 호남 정치를 다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다당제의 효과를 주민들이 잘 이해하고 있고 그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보고 거기에서 많은 그 공주와 호남에 작년에 예산에서 보듯이 많은 이익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다당제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렇지만 협력한다. 네. 또 경쟁한다. 이런 자세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 지역 자치 측면에서 이 호남 내에서도 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일당 구조보다는 이렇게 여러 당이 경쟁하는 시스템이 지역 정치 발전에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 싶은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동네 마트에 가서 상품을 살 때도 여러 상품을 비교해서 살 수 있는 게 있다면 소비자들이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실제 정치 현장에서는 경쟁이 되니까 서로 열심히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고 하는 그런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에서도 반드시 다당계 경쟁 구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 바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습니까? 지방선거에서도 뭐 치열하게 경쟁을 하실 걸로 보이는데 당장에 지금 뭐 이렇게 뭐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이 지금 뭐 현역 의원들이시기 때문에 현재 원내 교섭단체 문제와 맞물려서 출마하기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지적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내부에서 이야기가 좀 되고 있습니까? 예, 그 창당 과정에서 또 말씀하신 교섭단체 구성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광역 시장 또 지사 후보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네. 앞으로 논의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은 이제 안철수 유승민 당으로서 호남에서 광주에서 표를 다하는 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의 1대1 구도를 만드는 게 우선적인 목표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내부에 많은 인물도 있고 또 새로운 그 인재들을 영입해서 그런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좋은 성적을 되도록 최선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민주평화당 새롭게 출범을 하고 또 출범 이후 바로 이 우리 호남민들과 그 만나는 시간으로서 저희 시선집중 광주에 출연을 해 주셨는데요. 네. 호남민들에게 민주평화당 어떤 정당이 되겠는지 어떻게 그 지역민들과 밀착해서 가겠는지 인사 한 말씀으로 오늘 인터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이렇게 2년 전에 이렇게 국민의당을 선택해 주셨는데 함께 그런 그 단결해서 함께 하지 못한 것은 무척 아쉽고 정치적 혼란을 드린 데 대해서 지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민주평화당을 통해서 우리 광주와 호남의 권익을 제대로 지켜내고 또 특히 우리 광주 정신, 호남 정신 이것도 같이 잃지 않고 일하는 그런 정당이 되겠다. 이런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민주평화당 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경환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